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저 오늘은 요 큐브 들고 왔습니다. 이름이 디세스라고 읽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발음은 잘 모르겠고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막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는데요. 디퍼 컷 엣지 터닝 헥사헤드론이라는 큐브입니다. 그래서 엣지 터닝이다 라는 거예요. 헥사헤드론은 뭐 육면체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엣지 터닝 큐브인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엣지 터닝 큐브에 비해서 그러니까 딥컷이 된다, 좀 깊게 돈다, 요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은 회전 한번 할 때 이게 조각이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있고요. 특히 점블링, 모양 변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잘 섞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잘못 섞었다가 왠지 손대지 못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논점블링 방식으로 해서요. 얘네들은 이제 좀 섞고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모양 변환 관련해서는 앞에서 간단하게 맛보기만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 부분을 좀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영상의 길이가 매우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공식 설명은 그때그때 그 단계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특징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면 일단 이 두 큐브, 요 두 큐브를 여러분이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커비콥터입니다. 커비콥터고 이제 보통 엣지 터닝 큐브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큐브죠.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센터에 꽃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가 있고 코너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없는 게 센터 조각이 존재를 하죠. 얘는 없잖아요. 가운데 센터가 없는데 센터 조각이 있고, 뭐 얘를 이제 뭐 꽃잎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코너 조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엣지 조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도 이제 갈라져 있죠. 요런 특징이 있고요. 엣지 터닝 큐브다 보니까 이렇게 엣지를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3사이클을 도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3사이클을 도는데 여기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요 회전을 하나 할 때 여기가 이제 엣지가 돈다고 보면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혹시 보이시나요? 엣지가 도는 거 똑같죠? 코너가 도는 거 똑같아요. 뭐 여기 날개를, 꽃잎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는 거는 똑같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딥컷이라는 의미가 얘가 엣지가 같이 하나가 더, 두 개가 더 돈다는 거예요. 얘가 이 보통 커비콥터에서는 엣지 터닝을 할 때 다른 엣지들은 회전을 안 합니다. 이 엣지에 해당하는 조각만 회전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엣지가 회전을 하는데 엣지 회전을 할 때 옆에 붙어 있는 엣지들도 같이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제 많이 연구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큐브 접근을 좀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전략을 바꿔가지고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제가 뒷부분에서 풀어나가게 되는지 한번 영상 같이 보시면서 저랑 천천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시죠. 본격적으로 마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식 설명은 나중에 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먼저 익히고 가야 되는데, 어떤 큐브라고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 이 기본 뭔가 움직임을 유도가 돼야지만 바로 거기서 커뮤테이터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트위스트라든가, 그러면 이제 역 트위스트 하면 돌아오죠. 그럼 슬래지 해머라든가, 그럼 역 슬래지 해머 하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중간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역 트위스트를 해서 돌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3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값을 먼저 넣고 트위스트하고 돌아오고 역 트위스트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커뮤테이터잖아요. 이런 기본 움직임을 어떤 큐브라도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공식이 유도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기본 움직임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고 보니까 되게 쉬웠는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언박싱 할 때도 기본 움직임을 제가 뭘로 넣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엣지 터닝 큐브 같은 거 할 때 요 엣지랑 요 엣지를 많이 회전을 하거든요. 요런 식으로
회전을 많이 하는데 번갈아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많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 움직임을 했을 때 뭔가 조각이 최대한 덜 섞이고 명확하게 섞여야지만 그게 좋은 기본 움직임이 됩니다. 거기서 기본 움직임에서 잘라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찾은 기본 움직임은 요 엣지랑 요 엣지를 이용하는 거에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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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약간 케이크, 아니, 김밥같이, 요렇게 3사이클에 돕니다. 요런 식으로. 참고로, 처음에는 여기서 모든 공식을 다 유도했었어요. 처음엔 이 움직임으로 모든 공식을 다 유도했고, 근데 공식이 좀 많이 길어지긴 했으나, 뭐, 예를 들어서 이 센터 조각만 나중에 3사이클에 돌린다든가, 뭐, 이런 공식도 찾아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걸로 하다 보면은, 공식이 좀 많이 길어져요, 뒤에가. 그래서 제가 새롭게 찾아낸 바로 기본 움직임이 바로 무엇이냐. 자, 이제 이 움직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으로 할 건데요. 제가 요렇게 꺽쇠 대문, 이거 대괄호라고 하죠. 대괄호 안에 R이라고 하는 움직임과 L이라고 하는 기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오른손 공식이라고 말로는 표현해요. 오른손 공식, 오른손 기본 공식은 뭐냐면, 자, 요 엣지, 이 엣지랑 오른쪽, 윗면의 오른쪽, 그 다음에 앞면의 왼쪽. 자, 요 두 개 엣지를 돌리는 거.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요렇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도냐면, 여기 있는 이런 조각 뒤에, 이게 오른쪽의 뒷면, 요 조각이 일로 오고요. 여기 있는 게 일로 날아가고요. 여기 있는 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모든 공식들을 제가 다 유도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이게 이제 R입니다. 오른손 공식. 그 오른손의 역 공식은 뭐냐면, 거꾸로요. 얘부터, 얘 1번, 2번, 1번, 2번. 요렇게. 그래서, 왼쪽 앞에, 오른쪽 위에, 왼쪽 앞에, 오른쪽 위에. 이러면 거꾸로 여기 있는 게 1로 이렇게 3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이게 오른손 기본 공식이고요. 왼쪽은요, 그럼 뭐냐면 윗면의 왼쪽, 그 다음에 앞면의 오른쪽, 요거 1, 2, 1, 2. 이게 정방향이에요. 왼손 공식. 오른쪽, 이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여기 있는 게 1로. 이렇게 깔끔하게 3사이클이 돌아가고요. 그다음 왼손의 역 공식. 그 다음에 그럼 얘가 1로 가겠죠? 이건 얘부터 가는 거죠. 오른쪽 앞에, 왼쪽 위에, 오른쪽 앞에, 왼쪽 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역방향 돈 3사이클이 돕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공식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모든 공식 표시에는 제가 이걸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렇게 대괄호 안에 R과 L, 대괄호 안에 R 프라임, L 프라임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점블링을 막 해서 모양 변환이 있게 섞진 않을 걸 예정이지만, 그래도 제가 발견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블링인데, 그러니까 점블링이라는 게 보통 보면, 윗면을 오른쪽으로 올리고, 얘를 돌려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 변환이 발생하는 걸 점블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올리고, 얘를 내려요. 얘를 내려서, 그 다음에 이 가운데를 돌리게 되면은 모양 변환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더블 점블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점블링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모양이 똑같이 되느냐, 똑같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일단은 최대한 제가 발견한 걸 보여드리면, 똑같이 이 엣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여기가 요 회전면 있잖아요. 이 회전면이랑 얘가 만나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정확히는, 그러니까 여기 살짝 금이 보이죠? 얘랑 얘가 만나야지만 얘가 요렇게 돌아갑니다. 위에서는 여기랑 약 살짝 어긋나긴 하는데 요 끝에 엣지가 뾰족하게 얘랑 요렇게 바라보게 되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잘려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어디까지 회전이 돼야 되냐면 여기 있죠. 이 기둥이 일로 와서 반대쪽에 와서 이쪽에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그럼 여기 앞면에 있는 센터가 위에 평평하게 가게 되면은 얘가 다시 여기서 돌아가면서 잘리게 돼요. 요렇게. 요게 이제 가장 기본형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형이고, 이런 모양에서 여기서는 회전이 뭐가 되냐면 이쪽은 안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쪽에서는 잘리는 게 없어요. 나머지 쪽에서는 잘리는 게 없는데 얘가 잘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첫 번째 기본형이고요. 그럼 당연히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서 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요 기둥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내줘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 모양 변환 또는 점블링 관련 첫 번째 모양이고요. 이제 두 번째 모양이 이제 요거랑 똑같은 모양인데요. 한쪽으로 올려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커비코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 요 모양입니다. 이거 약간 기역자 같은 모양. 요 모양인데 사실 아까는 모양이 좀 많이 달랐잖아요. 이제 이 모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얘를 올리는 건 똑같아요. 올리는 건 똑같은데 아까는 얘를 여기서 첫 번째는 돌렸잖아요. 돌리기 전에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회전이 가능해요.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잘리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오게 되면은 뭔가 이게 얘랑 비슷한 느낌 안 드십니까? 네. 그래서 요 모양이 얘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여기서 많이 섞이진 않습니다. 얘랑 거의 비슷해요. 얘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는 회전 제약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릴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뭐 이쪽으로는 당연히 안 돌아가는데 여기 걸리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건 가능합니다. 이 모양이 뭔가 뭐 우리가 많이 봤던 고양이랑 비슷하잖아요. 해결할 때 중요한 건 해결할 때잖아요. 그럼 이 모양에서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된 모양이에요. 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오른쪽이 튀어나왔을 때 얘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돌려서 내려온다. 이게 이제 모습을 맞추는 거라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이 방향. 앞면 오른쪽에 있는 게 위, 요렇게 요 방향. 이게 반대쪽도 있거든요. 위를 볼 때 얘는 지금 오른쪽 위를 찌르고 있고 얘도 왜 뒤를 이렇게 찌르고 있을 때 요 모양입니다. 요 기본형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맞추냐면 여기서 먼저 요거를 판판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고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반대쪽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이게 반대쪽 이렇게 반대쪽 모양도 가능합니다. 반대쪽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돌려서 내려주면 되듯이 반대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똑같이 요 세모 사이랑 요 금을 맞춰줍니다. 금을 맞춰주고 여기서 회전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 엣지를 회전해서 내리게 되면 이것도 반대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요 반대 모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앞면은 오른쪽이네. 근데 이쪽에 있어야 돼요.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앞면에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이 아래쪽에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왼쪽에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판판하게 맞춰주시고 돌린 다음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커비코프트 이제 기본 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방금이랑 비슷한 모양인데 얘가 이것도 가능해요. 얘를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회전을 해요. 회전을 먼저 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왜 첫 번째 1번 기본형 있잖아요. 1번 모양. 여기 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얘가 또 잘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려서 그럼 얘를 다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원위치 돌아가게 되면 우리 방금 봤던 모양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요렇게 놓게 되면 방금 우리 했던 모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방금 그죠?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서 하는 거. 얘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모양이 해결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인데 얘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얘 원래대로 돌리면은 아까 기준이 어딨죠?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인가 보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를 보고 있을 때 얘를 올립니다. 올리고 돌아가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서 맞추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렵죠? 근데 이런 모양도 있다. 근데 방금 모양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전 움직임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이용하시고 이런 모양도 있다. 당연히 반대쪽도 존재합니다. 당연히 반대쪽도 존재하고요. 으쌰, 잠깐만요. 돌아가. 좀 더 갔어야 되네요. 여기서 이게 엣지가 요렇게 여기를 금을 제가 오른쪽은 익숙한데 왼쪽 익숙하지 않아요. 요 삼각형 사이가 요렇게 돌아야지 여기 회전을 하죠. 그 다음에 요렇게 판판하게 기둥을 세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면 원래대로 내리고 원래대로 가고 그럼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얘도
방금 전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면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아까 저 첫 번째에서 그 두 번째 그걸로 해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해결하셔도 돼요. 왼쪽에 그러니까 윗면에 왼쪽에서 아래를 보고 있을 때 얘 건너편에 반대쪽에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올리고 회전을 먼저 시킵니다. 여기서 시키고 여기서 교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결도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 커비콥터에서 볼 수 있는 모양 변환과 비슷한 모양은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젠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어려운 거고요. 자, 이 부분 이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스스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걸 하나 돌렸죠? 근데 이번엔 뭐냐면 얘랑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두 개. 엣지를 두 개 돌린 상태에서 가운데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되면 이제 궤도가 바뀌는 게 발생을 합니다. 얘랑 바뀌게 되고 코너가 두 개가 자리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참고로 얘를 이렇게만 섞잖아요. 그러면 점블링이 되니까 궤도를 벗어나는 조각은 없습니다. 얘를 다시 해결하게 되면 전부 다 원궤도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섞게 되면은 특별하게 뭐 코너 조각이 그러니까 코너가 자리가 두 개만 바뀌는 페리티가 발생한다거나 뭐 궤도가 벗어나는 조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더블 점블링을 해야지만 이게 궤도에 벗어난 조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커비콥터에서는 이렇게 섞는 움직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중요한 거. 얘 같은 경우는 요 엣지랑 요 엣지였죠. 얘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이 엣지랑, 잘 보세요. 얘 오른쪽 올리고요. 아까 이 엣지 돌리면 우리 첫 번째 모양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 엣지입니다. 요거 아래. 얘를 돌리는 거, 얘를 돌리는 건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한참을 낑낑 거렸거든요. 잘 보세요. 얘를 내립니다. 내려서 어디까지 내리냐면 이 금이랑 여기가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회전이 됩니다. 와, 놀랍죠? 어디까지 돌리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노란색 기둥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앞면의 센터가 위로 가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전이 끝난 거고요. 자, 돌아가 볼까요?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섞였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부터 뭔가 어마무시한 게 생기죠. 막 여기 뭐 뾰족뾰족 가지 같은 것도 생기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뭐가 회전이 되는 게 많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게 기껏해야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 회전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회전이 되는 데가 없어요. 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움직임은 특별하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것도 잘리고요. 이런 식으로 잘릴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이걸 섞은 다음에 뭐 다른 데가 섞여야 되잖아요.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움직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 뭔가 막 섞였다 했을 때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여기서 왼쪽은 가시 두 개, 지금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가운데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걸 중심으로, 얘는 모양이 똑같아요. 얘는 모양이 똑같다는 거. 얘는 상관이 없고 오른쪽에 바로 뭐가 해야 되냐면 요 모양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요런 식으로 기둥이 생기고 뒤에가 푹 들어가 있어요. 요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요 상황에서 가운데 이렇게 기둥을 중심으로 얘를 올리고요. 얘를 올리는데 어디까지 올리냐면 여기가 약간 가시가지 뾰족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여기 뾰족한 게 튀어나온 게, 여기도 튀어나온 게 있는데, 올렸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생겨. 요도 맞고, 얘도 맞고. 자, 여기가 첫 번째 각도가 맞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내립니다. 내려서, 여기가 지금, 요 뾰족하게 나온 거죠, 요거. 얘가 요 코너랑 맞아서 여기가 판판해져야 돼요. 여기. 자, 여기까지 맞추게 되면,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양쪽을 돌아오게 되면, 이쪽이죠. 돌아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같은 모양 변환에서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 움직임이 그럼 왜 필요할까? 사실 처음에 되게 쓸데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이 왜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냐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 여기 위에는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랫면 왼쪽 면의 아래 요 엣지를 내립니다. 여기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내리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회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원위치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돌아갈 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서 180도를 돌릴 수가 있어요. 180도를 돌려도 여기는 왼쪽은 모양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뭔가 문제라기보다는 뭔가가 발생을 하죠. 잘 보시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뭐 이전 조각도 조금 바뀌었고 하는데 중요한 거 여기서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 이색 엣지 요런 조각들은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는 공식으로 3사이클로 다시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내부 조각도 다 맞출 수 있고요. 요 삼각형 조각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발생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꽃잎의 궤도가 바뀐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 꽃잎의 궤도가 바뀌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서는 이 조각들을 다른 공식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코너가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코너 조각은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얘는 더블 점블링을 한다 하더라도 코너 조각이 자리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큐브는 재밌는 게 방금 그 움직임을 갖게 되면 지금 코너가 다 제자리에 있어요. 코너가 제자리에 있는 이 코너 얘랑 코너가 1대1로 자리가 바뀌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센터도 자리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다시 풀고 맞춰보진 않았어요. 근데 계산을 좀 해보면 이게 센터 두 개가 바뀌면서 코너가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뭐 자리로 바꾸고 원위치 하게 되면 결국은 센터가 자리가 바뀌었다는 건 얘가 이런 회전이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그래야지 얘가 제자리로 세 개가 센터 자리가 틀린 게 있어야 센터를 제자리에 돌릴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엣지 같은 코너 조각 같은 경우는 자리가 틀린 게 세 개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으나 만약에 이렇게 뭐 센터를 맞춘 상황 다 맞췄어요. 다 맞췄는데 센터를 이게 뭐 하고 코너 맞추려고 했던 뭐 이런 문제를 발생했다. 그럼 이걸 한 번에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얘 올리고요. 왼쪽은 내립니다. 내리고요. 여기서 먼저 한번 회전을 해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 걸 180도로 돌려서 다시 판판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를 돌려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어디 회전면이 안 맞았나봐요.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고 내리고 내려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움직임은요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해요. 괜히 그래서 한번 한 다음에 막 뒤섞이고 뭔가가 있어야지만 뭔가가 더 됐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요. 거기서 더 섞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는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움직임은 굳이 쓸데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우연히 하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움직임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보시면 자 이 엣지를 돌립니다. 얘는 똑같고요. 여기서 맨 처음처럼 얘 하나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까 요거 자르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뭐도 잘리냐면 오른쪽에 얘도 잘려요. 여기도 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얘도 잘리거든요. 자,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잘 보세요. 순서가 왼쪽 아래 먼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뒤를 돌립니다. 다시 왼쪽 아래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뒤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아래 돌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짜잔 그러면 얘가 제자리에서 이제 지금 뒤집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근데 이 궤도가 나중에 이제 이 엣지를 제자리에 뒤집는 건 보여드릴 건데 궤도가 그 궤도랑 조금 달라요. 약간 모양이 다르고 해서 근데 아니면 또 이제 요런 모양에서 이런 걸 요렇게 딱 제자리에서 이걸 뒤집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자 원래대로 돌리면 얘를 반대로 뭐 상관이 없죠. 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얘를 반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회전을 한 다음에 순서가 왼쪽 아래 오른쪽 뒤 요걸 잘 맞춰야 돼요. 여기가 판판해지게 왼쪽 아래 오른쪽 뒤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그리고 나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요 자리랑 요 뒤에 있는 자리 두 개가 뒤집어지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가장 기본형으로만 맞췄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 이거 뾰족 튀어나온 거 두 개만 있는 거. 지금 얘가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뭐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요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하면서 모양 변화는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좀 더 복잡하게 손고 싶은 분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제 그것까지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중요한 건 자, 요런 모양 있을 때 앞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나 왼쪽 상관없고 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돌려봐야 돼요. 돌리다 보면은 얘가 오른쪽 위에 있을 때는 왼쪽 아래 있어야 되고요. 이건 안 되네요. 그럼 또 돌려봅니다. 돌리다 보면 요거 지금 아래 보고 있죠. 요거 아래 보이고 있는 요 상황에 얘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맞거든요. 궤도가. 네, 어디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여기 지금 됐네요. 여기서 했어도 되는구나. 자,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앞면에 오른쪽에서 위를 보고 있죠. 그러면은 왼쪽이 아래쪽. 얘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잘 빠진 거 조심하시고 얘 살짝 올려서 얘를 여기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게 되면 이렇게 손쉽게 모양 변화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더 복잡하게 섞으신 부분은 앞에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섞어보시고 도전해 보시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섞을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갈림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코너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센터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센터를 먼저 맞추고 코너를 맞춰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이 코너 조각을 맞출 때 움직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너 조각을 먼저 맞추고 센터를 맞추겠습니다.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흰색이라는 바닥을 중심으로 코너 조각을 먼저 맞춥니다. 코너 조각을 맞출 때, 얘를 내려갈 때 흰색이 이렇게 앞이나 옆을 보고 내려가게 되면 방향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방향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교정해서 지금 둘 다 하늘을 보고 있죠? 둘 중에 하나, 뭐 얘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먼저 기준을 맞춥니다. 그러면 흰색을 맞추고 여기가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이 들어가 얘죠.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방향이 안 보고 옆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윗면을 이용해서 한 바퀴 여행을 갔다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는 면이 3개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길이 4개니까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방향이 바뀝니다. 얘를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반시계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은 반시계 얘도 반시계 하면서 방향이 맞게 됩니다. 잘 보세요. 반시계 이렇게 돌게 되면 방향이 바뀐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황이 들어가 얘죠? 얘 또 반시계네요. 그럼 또 반시계로 돌아와서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 같은 경우 시계네요. 마침 잘 되네요. 시계 방향 돌아야 되니까 얘는 시계 이쪽으로 시계 그 다음에 시계를 돌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되고 돌아오게 슉 되게 됩니다. 그러면 1층에 코너 조각을 모두 맞출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층의 코너 조각을 맞춰야 되는데 이 위층의 코너 조각을 맞출 때는 먼저 하나를 이제 위치를 먼저 맞추고 방향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출 건데 지금 다 틀렸네요.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얘가 하나가 맞죠. 얘가 하나가 맞는 게 여기 지금 요 색깔을 중간 한번 보시고 요 맞죠? 그럼 나머지 3개를 갖다가 위치를 맞추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공식이 우리가 보통 커비콥터를 할 때는 우리가 오른손 공식 그러면 U R U L 두 번 했어요. U R U L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얘가 고정이 되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3사이클을 돌거든요. 근데 커비콥터에서 두 번을 썼던 이유는 여기 꽃잎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면 이걸 한 번만 쓰잖아요. URUL을 한 번만 쓰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다 깨져버려요. 근데 얘는 여기가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공식을 한 번 쓰면은 얘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두 번 쓰면은 엣지들이랑 꽃잎은 제자리로 되면서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요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 오른손 공식은요, 오른쪽 위 코너가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U, R, U,
L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쓰게 되면은 여기는 코너가 1로 날아가요. 여기는 게 1로, 여기는 1로 갑니다. 자, 왼손 공식은요. 왼쪽 위가 고정이에요. 왼쪽 위가 고정이고 오른쪽 위에 게 대각선 요로 날아갑니다. 그럼 얘가 제자리 맞게 되겠죠? 맞고 맞게 되겠죠. 그럼 U 왼손 공식 L U R 한 번만. 그러면 제자리에 맞는 게 보이죠. 중요한 거는 또 공식을 한번 적용할 때마다 얘 두 번,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쓰게 되면 이 코너가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빠르게. 방향을 맞출 때는 요렇게, 요 상황에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볼 때, 얘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얘가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오른손 공식과 왼손 공식 한번 번갈아 쓰게 되면 방향도 맞출 수 있습니다. U R, U, L 먼저 썼죠? 그 다음에 큐브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Y'이죠? 그 다음에 U, L, U, R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요거가 여기 뒤집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를 맞출 거고요. 위치를 맞출 때는 얘가 고정이고 얘가 1로 가면 되니까 오른손 공식을 쓰시면 되겠네요. U, R, UL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다 제자리에 맞게 됐고요. 혹시 공식을 썼는데 이렇게 막 요거 두 개가 맞고 이게 두 개가 맞고 두 개가 틀린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향 이제 위치는 맞았으니까 방향을 맞추면 되는데 아까 여기 두 개가 맞고 이렇게 두 개가 틀어져 있어야지만 이 방향이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셋업 무브 얘랑 얘를 동시에 하려면 먼저 셋업 무브라 셋업 무브.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교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공식 U R U L 한 번만이에요. 그리고 큐브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 다음에 U L U R U L U R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요거랑 요거 교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셋업업을 풀어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모두 코너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센터를 맞출 건데요. 센터를 맞출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두 개 코너를 이용하는 거예요. 두 개 코너를 이용해서 요게 3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 노란색을 먼저 맞지. 얘는 맞아 있으니까 얘를 맞춘다. 그럼 얘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을 쓰시게 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게 되면은 코너 조각은 변화가 없이 센터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려서 옆면에 이제 돌려야 되죠. 그럼 하나를 또 맞춥니다. 파란색을 맞출게요. 파란색이 올라가서 맞으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파란색이 맞았죠. 그럼 나머지 3개가 남은 상황이고 이번에는 3개인데 왼쪽에 있는 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왼쪽에 있는 게 올라와야 되니까 이번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시게 되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럼 깔끔하게 우리가 센터 조각도 모두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좀 이제 어렵습니다. 셋업 무브도 좀 어렵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이색 엣지, 요걸 이색 엣지, 요걸 단색 엣지라고 할게요. 단색 엣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색 센터 조각을 맞춰야 되고 3가지 맞춰야 되는데 순서는 얘를 먼저 맞춥니다. 요걸 먼저 맞출 건데 코너 조각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조각, 왼쪽 조각이 있으니까 오른쪽 조각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오른쪽 조각은 궤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앞면에 오른쪽이요. 오른쪽 면에 여기로 갑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얘가 1로 가요. 왜냐면 회전 궤도가 여기잖아요. 회전 궤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얘가 1로 가고요. 얘가 어디로 가냐면 뒷면에 요 자리, 뒷면에 위쪽 1로 가고요. 얘가 1로 날라오면 이렇게 3사이클을 돌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정방향으로 적용하게 되면 얘가 1로 가고요. 파란색이 맞죠? 그 다음 노란색도 맞고요. 그 다음 흰색도 와서 맞고 총 3개가 맞게 됩니다. 잘 보세요. 공식은요. 먼저 오른손 기본 공식 이렇게 오른손 기본 공식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이 요거예요. 요거 중간값 FR 앞면에 오른쪽 FR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역공식 오른손 기본 공식에 역공식을 먼저 쓴 다음에 중간값 풀어줘야 되잖아요. FR을 다시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 보시면 여기 있던 파란색이 날아가서 파란색 맞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노란색이 가서 얘가 맞았고요. 여기서 노란색 여기 흰색이 날아가서 맞게 되면서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먼저 이 파란색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조각들을 전부 다 먼저 맞춰볼 거예요.
제가 이제 모든 상황을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 상황 몇 개만 좀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시면 이거 재밌는 상황이 있는데, 자, 원래가 여기 노란 여기랑 요 자리랑 요 자리 세 개거든요. 그런데 먼저 여기가 지금 요쪽 뒷면이 흰색이잖아요. 근데 요 초록색이 일로 날라면 초록색은 맞출 수가 있겠죠. 잘 보시면 요거를 잘 보세요. 재밌게 보여드릴게요. 이 초록색을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얘가 초록색이 와서 맞을 거예요. 그럼 흰색이 일로 날아가게 되겠죠.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요거 얘랑 맞추는 거 아닙니다. 요 코너랑 맞추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역방향은 중간값을 먼저 넣습니다. 중간값을 넣고요. 오른손 정방향 공식,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이거 역공식. 이번엔 이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을 쓰게 되면, 잘 보시면, 자, 여기는 초록색 얘가 맞았어요. 근데 흰색이 일로 날라왔잖아요. 얘랑 맞는 거 아닙니다. 여기 날라왔죠. 그러면 여기 셋업을 넣어요.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여기가 흰색 자리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날리게 되면서 흰색을 또 맞출 수가 있어요. 뭐 노란색이 얘는 안 맞겠지만 흰색 하나 또 맞겠죠. 잘 보시면 오른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요거예요. 왼쪽. 그 다음에 중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중간값을 풀게 되면 여기는 흰색이 날라서 맞게 됐죠. 그리고 셋업무브를 풀어주게 되면서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여기가 초록색 자리잖아요.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여기는 초록색이 일로 날라서 맞고요. 흰색이 뒤로 날아가지만 여기는 주황색이 오면서 주황색도 맞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맞는 거 아닙니다. 얘랑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코너를 항상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역방향 중간값 넣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중간값 풀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던 게 날라와서 주황색이 맞고 여기서 초록색도 맞고 여기는 이제 또 흰색은 날아가고 이렇게도 맞출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제가 파란색을 요걸 맞추려고 궤도를 봤더니 여기 주황색 날라가는데 여기 파란색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방향으로도 맞을 수 있고 역방향으로도 맞아도 돼요. 그러면 이때는 결정할 거 뭐냐면 얘가 조각이 역방향 돌리면 얘가 안 맞지만 정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와서 맞고 얘가 가서 두 개가 맞게 되잖아요. 그럼 정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중간값 FR 넣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주게 되면 여기는 일로 가서 맞고 얘도 맞고 두 개가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얘를 초록색을 맞추고 싶어요. 근데 여기로 날아가면 여기가 완성된 게 있죠. 그럼 얘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 셋업무브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가 주황색 자리잖아요. 마침. 그러면 여기서 공식을 쓰게 되면 초록색이 가서 맞고 주황색이 날아가서 주황색을 대체하면서 얘는 깨뜨린 게 없고 이제 주황색이 날아오고 이런 식으로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정방향이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중간값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중간값 풀고요. 그러면 자, 여기 있던 게 가서 맞고 일로 갔죠. 그 다음에 중간값 또 셋업무브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셋업무브는 이 코너를 보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두 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 파란색을 맞추려고 봤는데 여긴 파란색 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파란색 자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얘가 깨지면 안 되죠.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셋업무브를 넣게 되면은 역방향으로 가서 파랑이 맞고요. 빨강이 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빨강을 또 하나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역방향이니까 중간값 먼저 넣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중간값 풀어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면서 얘 맞고 얘도 맞았죠. 그 다음에 셋업무브 풀 때는 코너 조각을 보시면서 풀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방금에 이어서 제가 이 파란색이 또 왔으니까 얘를 맞출 수 있는 게 없을까 했는데 셋업무브를 얘를 잘 보세요. 여기를 셋업무브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셋업무브를 넣게 되면은 여기가 파란색 자리거든요. 그럼 얘가 와서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근데 여기가 또 흰색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두 개가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얘는 정방향이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셋업무브를 참 창의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값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고 중간값을 풀어주시게 되면 자 여기도 맞고 얘 맞는 거예요. 현재 얘도 맞고 왜냐하면 셋업목을 풀어보시게 되면은 흰색 자리가 맞았고 그다음 여기가 파란색 자리도 맞게 되었습니다. 자, 또 이어서 이제 이 빨간색이 또 왔으니까 얘를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보죠. 빨간색을 맞추면 빨간색이 여기 있는데 이 셋업을 얘는 빨간색이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을 이쪽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럼 빨간색을 갖다 놓을 방법이 이 코너를 이렇게 엣지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 자리가 왔어요. 자, 그럼 일단은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얘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를 또 뭘로 하면 될까요? 노란색 자리로 아니면은 여기서 초록색 조각이 오게 셋업을 하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러면 또 잘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얘를 이거 됐다. 여기가 노란색이니까 이번에 이 엣지를 통해서 셋업을 얘를 통해서 셋업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노란색 자리가 오고 와 초록색까지 동시에 3개가 맞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여기 이 초록색을 먼저 맞추고 나서 나머지 빨간색을 맞추면 돼요. 그럼 셋업을 이렇게 넣고요.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빨강이 가서 맞고 노랑이 와서 맞고 초록이 맞게 되겠습니다. 역방향 중간값 넣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간값 풀고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럼 맞고 맞았죠? 그럼 아까 요거 초록색 먼저 완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맞추게 되면서 또 맞추면서 또 벌써 꽤 많이 맞았죠? 지금 오른쪽만 보시면 오른쪽 조각들만 보시면 벌써 흰색 완성, 초록색도 완성, 주황색은 요거 하나 틀렸고요. 파란색은 다 완성, 빨간색도 다 완성.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요거 주황색이랑 노란색만 남은 상황이네요. 요거랑 요거 요 두 개가 맞바뀐 상황이 됐네요. 자, 마지막 상황은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히려 잘 됐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요거, 노랑과 요거 두 개입니다. 요 두 조각을 바꿀 건데, 이 상황에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자, 그럼 얘를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자, 이 조각이면, 일단 이 조각을, 맞춰야 될 조각을 이 자리나 이 자리 갖다 놔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일로 가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나중에 공식 같은 거 쓰면은 쓸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렵고, 얘가, 이 건너편을 갈 수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이쪽 면에서 건너편으로 일로는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로 가게 되면 여기서 180도 돌리게 되면 얘가 일단 궤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럼 다음에 그럼 이 자리 하나 둘이니까 이 자리가 주황색이거나 노란색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황색이거나 노란색이 필요한데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또 맞출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얘가 주황색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일단 주황색을 갖고 올 수 있고요. 아니면 건너편엔 이 노란색을 또 일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얘는 일로 갖다 놓고 또 얘는 일로 갖다 놓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일로 갖고 오는 셋업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둘 다 가능해요. 얘도 가능하고 가능한데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보세요. 먼저 얘를 일로 보내는 방법은 쉽습니다. 아까 센터 조각 있잖아요. 센터 조각 바꿀 때 요거가 통째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통째로 가서 얘를 일로 보내는 건 쉬워요. 지금 요거의 건너편 여기 셋업을 넣는 건 쉬운데 얘가 움직일 때 얘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조각이 보시면 여기서 어디죠? 여기 이 조각 요 조각이 요거거든요. 얘가 일로 와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보내게 되면은 얘가 같이 가버리겠잖아요. 자, 그래서 셋업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노란색면 중심으로 해서 요거 있죠. 노란색면 중심으로 왼쪽 뒤에 거. 자, 얘가 먼저 셋업을 통해서 얘를 먼저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요 통째로 얘를 일로 보낼 거예요. 자, 얘를 통째로 여기로 보낼 겁니다. 자, 그렇게 보내면 빨간색을 위로, 파란색을 일로, 그 다음에 주황 센터를 일로 보내게 되면 이 노란색 쪽으로 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노란색이 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다시 그 다음에 아까 주황색 치워놓은 거 있잖아요. 노란색이 왼쪽 오른쪽 뒤에 거. 얘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주황색이 여기 왔어요. 자, 그러면 셋업 무브가 얘를 먼저 1차 셋업 무브 자, 노란색 올라왔어요. 얘가 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면 뒤로 위치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2차 셋업무브. 자, 그럼 주황색이 왔고 셋업무브 끝났어요. 자, 돌아갈 때는 얘부터 풀어줘야 돼요. 얘 풀어주고 이거 풀어주고 뒤로 보낸 다음에 센터 보내고 다시 올리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역방향입니다. 자, 중앙값 먼저 넣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간값 풀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일단은 맞췄어요. 자, 그럼 얘부터 풀어야 되죠. 뒤부터 풀고 그 다음에 여기 풀고. 자, 푼 다음에 다시 왼쪽 뒤 거 얘를 먼저 뒤로 치워주고 나서 순서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나서 아까 센터 조각 제자리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색이 위로 빨간색이 일로 가면 되죠. 여기가 아니었나요? 잠깐만요. 저도 순간 헷갈린다. 잠시만요. 초록색, 빨강, 흰색. 자, 요 상황에서 순간 헷갈렸어요. 다시. 자, 이거 노란색 뒷면 이제 돌리고 센터 조각이 어디냐면은 요렇게였어요. 아까 요렇게 돌렸을 때 여기가 빨간색 자리니까 얘가 일로 가면 되죠. 얘가 일로 가고 요 파란색 자리로 오면 돼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센터는 다 제대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노란색 앞으로 와서 요거 최종적으로 왼쪽 뒤에 걸 돌리게 되면 와, 여기 참고로 약간 얘랑 자리가 바뀐 게 보이실 거고요. 모든 면에 오른쪽 거가 전부 맞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른쪽 조각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왼쪽은 당연히 정반대로만 하면 됩니다. 정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셋업 무브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창의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왼쪽 조각들을 다 맞출 건데요. 똑같아요. 아까랑 정반대일 것 뿐입니다. 왼쪽을 맞추는데 그럼 얘가 왼쪽 면에 일로 날아가거든요. 이거 빨간색이잖아요. 요거는데 여기 셋업을 먼저 넣게 되면 요 빨간색이 일로 여기에 맞게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 또 뒷면에 위에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마침 여기가 노란색 센터, 여기 노란색 자리거든요. 얘도 맞고 얘도 맞게 되면서 두 개가 맞게 되겠습니다. 왼손 공식 같은 경우는 왼손 기본 공식 왼쪽 위 오른쪽 앞에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하고 중간 값이 얘입니다. 앞에 왼쪽 FL 그 다음에 반대쪽 오른쪽 왼쪽 한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게 일로 가서 맞았고요. 여기 있는 노란색이 일로 가서 맞았고요. 여기 있는 게 일로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풀어주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맞출 수 있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또 바로 맞출 수 있겠네요. 근데 파란색이 초록색이 일로 가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셋업무브를 넣어야 되는데 완성된 셋업무브가 여기 요 자리가 파란색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좀 요거를 여기가 초록을 맞출 거니까 여기가 흰색 조각이 와서 맞거나 여기가 파란 자리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여기 요 자리가 파란색 자리를 만들려고 봤더니 얘가 얘 먼저 이걸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파란색 자리잖아요. 여기서 셋업무브를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가 파란색 자리가 되겠죠. 자, 돌아갈 때가 주의할 때 헷갈리지 마세요. 파랑 노랑을 먼저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파랑 주황을 돌리면서 제자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셋업무브 잘 기억하시면서 자, 빨리 공식을 적용해 볼게요. 얘가 일로 파란색 일로 노란색이 일로 날라올 겁니다. 왼손 공식이니까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중간값 FL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게 일로 가서 초록색이 맞았고 여기가 파랑이 맞았죠. 자, 그럼 돌아갈 때 파랑 노랑 그 다음에 파랑 주황을 돌리게 되면서 또 맞게 되었습니다. 너무 또 근본 아주 쉬우게 너무 셋업무브 없이 자, 여기 가서 빨강 맞고 파랑 맞고 초록 맞고 동시에 3개 운이 좋아요. 이런 게 많으면 좋을 텐데요. 그죠? 자, 왼손 기본 공식 쓰고요. 중간값 넣고요. 왼손 기본 공식 역방향 넣고요. 오른쪽 한 다음에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서 깔끔하게 3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맞춰볼게요. 전 항상 얘를 맞추고 맞출 수 있는 게 없나 그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맞추고 싶으면 흰색 자리가 여기거나 또는 여기여야 되잖아요. 여기여야 되잖아요. 근데 흰색이 윗면에 있으니까 얘를 뭐 아래로 오기 힘들지만 얘를 돌리면 간단하게 이 흰색 자리를 갖고 올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궤도가 만들어졌고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냥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쓰게 되면 흰색이 일로 가서 어차피 틀린 거니까 얘가 가서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요. 노랑 일로 오고 노랑? 그럼 이렇게 이거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일로 나누면 노란색 맞고 주황이 오지만 여기 흰색이 맞게 되면서 두 개가 맞게 되겠네요. 풀 때는 얘 먼저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방향이죠. 그럼 중간 값을 넣고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간값 다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이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손 역공식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노랑 흰색 맞았죠. 돌아갈 때는 반대로 얘부터 풀어주고 셋업 무브 꼭 잘 푸셔야 돼요. 셋업 무브를 순서로 잘못 풀게 되면 와장창창 섞이게 됩니다. 맞추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주황색이 마침 보이잖아요. 그럼 요 뒤가 빨간색 자리인데 같은 색이 아니고 아까도 맞지만 같은 색인 경우는 얘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역방향 돌리면 빨강이 가서 안 깨지고요. 빨강이 일로 날라오면서 주황이 걷고 이렇게 맞게 해서 얘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역방향 중간값 넣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간값 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하게 되면서 자, 여기 있는 게 여기 주황 날라온 거 보이죠? 빨강 안 깨졌고 뭐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셋업무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 노란색을 맞추려고 봤는데 노란색 이게 이쪽이잖아요. 그럼 얘 노란색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그냥 얘를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돌리다 보니까 자, 참고로 여기는 빨간색 자리입니다. 이렇게 돌리니까 흰색이 맞는 거예요. 흰색. 얘를 맞출 수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노란색 자리잖아요. 그럼 셋업무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도 요 노란색 맞고 빨간색이 맞고 흰색 맞고 세 개가 동시에 맞게 됩니다. 돌아갈 때 노랑 초록을 먼저 돌려야 돼요. 돌아갈 때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지만 얘가 안 섞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노란색이 가서 맞을 거예요. 정방향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간값 넣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간값 풀고요. 자, 그럼 흰색 맞았죠? 여기 노랑 맞았죠? 중간값은 노란색 먼저 센터 풀고 그 다음에 얘를 순서대로 풀게 되면서 노란색 모두 완성이 하나 남았네요. 흰색도 맞췄게 됐고 빨간색은 모두 아직은 좀 남았군요. 자, 그 다음에 이 흰색을 맞추고 싶다. 자, 항상 그럼 궤도를 이 흰색 위에 있으니까 셋업을 이렇게 뒀더니만 요 흰색 궤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요대로 써도 되는데 상관없죠. 요대로 써도 되는데 여기가 노란색 조각이니까 얘를 셋업무브를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어차피 노란색이니까 노랑이 일로 와서 맞고 그 다음에 흰색 여기 노랑이 일로 빠져나오겠지만 흰색이 가서 맞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풀 땐 또 노란색 센터를 먼저 풀어야 되고요. 역방향이죠. 그러면 중간값 먼저 넣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간값 풀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서 여기 노랑 튀어났지만 여기 노랑 여기 흰색이 맞게 됐습니다. 자, 요 센터 중간값 요걸 먼저 풀고 그 다음 얘를 돌아가게 되면서 또 셋업무브 잘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노란색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노란색을 맞추려면 노란색이 지금 하나밖에 남았거든요. 이거 마침 파랑이잖아요. 그러면 요 궤도에 얘를 일로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럼 얘를 일로 어떻게 갖다 놓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를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이렇게 돌렸더니 얘가 딱 궤도상에 내려왔어요. 돌아갈 때는 흰색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 빨간색 맞추고 요 순서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궤도가 만들어졌고 이 역방향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얘도 맞고 노란색도 각게 맞고 두 개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니까 중간값 먼저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간값 풀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보면은 요거 파랑 맞고 맞았죠. 돌아갈 때 아까 뭐였죠? 흰색 먼저였나요?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되면서 자 그러면 노란색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파란색도 끝났고 이제 흰색 남았고 주황 남았고 그 다음에 초록 남았고 파랑 남고 이렇게 몇 개 안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요 파란색을 맞추고 싶습니다. 파란색을 맞추고 싶으니까 파란색 어떻게 여기가 지금 빈자리가 지금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지금 얘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오 마침 또 궤도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 궤도가 만들어졌죠. 근데 중요한 게 요 자리, 요 자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초록색 조각이 있거나 그럼 날라와서 맞거나 아니면 흰색 자리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셋업 한번 더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흰색이 왔으니까 여기가 흰색이 대체가 되면서 흰색을 일로 날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돌아갈 때는 흰색 주황을 먼저 맞추면 돼요. 흰색 주황. 흰색 주황을 맞추고 나머지를 맞추면 된다. 자, 그럼 셋업 무브 푸는 거 생각하면서 정방향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중간값 넣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중간값 풀고요. 자, 그러면서 흰색은 날라왔지만 요거 파랑이 맞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흰색이 대체가 됐죠. 아까 요거였나요? 흰색. 요거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되면 자, 지금 파랑도 이제 모두 완성이 된 게 보이시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진짜로. 자, 이제 마지막 진짜 몇 개 안 남았는데 여기가 너무 어렵네요. 제가 지금 한참 고민했습니다. 지금 요 흰색 요거를 맞추고 싶은데 자, 요거 주황 여기가 지금 궤도를 만들어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쪽 자리로 와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회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주황 자리 흰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황 자리에. 그런데 이 주황 자리 흰색이 들어가려고 봤더니 요거랑 여기가 궤도가 같거든요. 여기 끝에랑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셋업을 돌리게 되면 흰줄을 먼저 맞추면 흰줄을 먼저 맞추면 흰색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주황색 자리거든 원래. 그러면서 주황색이 일로 빠지게 되면서 흰색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돌아갈 때 흰색 주황을 먼저 돌아가게 되면 됩니다. 흰줄을 외우시면서 정방향 왼쪽 그 다음에 중앙값 이렇게 넣으시고요. 오른쪽 왼쪽 중간값 푸시고요. 주황색 일로 빠지는데 흰색이 같죠. 그럼 흰주 센터를 먼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흰색이 완성됐어요. 그럼 마지막 뭐만 남았냐면 요거 두 개만 맞추면 됩니다. 와, 이거 마지막이 너무 극악이네요. 요 두 개를 맞추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낸 거 좀 한참 걸렸습니다. 고민을 한참 했는데 자, 이제 궤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먼저 여기 초록색과 관련된 궤도 여기 주황색을 일로 보낼 거예요. 근데 외울 때 D면 자, 이거 너무 복잡해서 D면에 먼저 F면을 여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L면 그러니까 LD입니다. 거꾸로 돌아갈 때는 LF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F D면에 LF로 돌아간다. 그럼 세팅 하나 끝났어요. 주황색을 갖다 놨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자리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갈 때 보면 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U면에 R 그 다음에 B 회전 이렇게 RB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일로 옵니다. 돌아갈 땐 U면에 BR 그 다음에 LF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얘가 초록색이니까 역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역방향. 자, 중간값 넣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중간값 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자, 그러면 여기 주황 맞았죠? 그 다음에 여기 주황 있고 여기 초록이 그대로 같습니다. 돌아갈 때는 여기 먼저 U면에서 BR 이렇게 돌아오면서 자, 여기 완성 초록색 맞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L, F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와, 요거랑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공식은 쉽죠. 공식은 쉬운데 셋업 무브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면회전 큐브가 아니다 보니까 셋업 무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한 셋업 무브도 엄청 많을 텐데 그건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큰 고비가 넘겼고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이색 엣지랑 센터 조각이 남았는데 이색 엣지를 먼저 맞출 겁니다. 이제 공식도 좀 더 쉬워요. 다만 셋업 무브는 역시나 좀 창의성이 필요한데요. 3사이클을 돕니다. 요 윗면에 앞에를 기준으로요. 뒷면에 요 두 개가 돕니다. 그래서 오른손 공식은 얘가 일로 와서 일로 가서
이렇게는 3사이클을 돌고 이렇게 돕니다. 왼손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왼쪽 게 날라와서 이렇게가 3사이클을 돕니다. 노랑 초록이 있잖아요. 그럼 노랑 초록이 이렇게 가서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식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 기본 공식, 왼손 기본 공식, 오른손 기본 역공식, 왼손 기본 역공식. 이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기본 공식 썼죠? 왼손 기본 공식.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다음 오른손 기본 역공식. 왼쪽 앞에, 오른쪽 위에. 그다음에 왼손 기본 역공식. 요거부터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하게 되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가서 맞고 얘가 1로 날아가고 이렇게 맞는 3사이클을 돕니다. 그 다음에 또 맞출 수 있는 거를 찾아보면 궤도가 좀 쉬운 것들이 많이 없네요. 자, 여기 노랑 파랑이 요로 이번에 왼손 공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왼쪽에 노랑 파랑을 맞추고 싶습니다. 맞추려고 하는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나중에 방향을 맞춰도 돼요. 따로 맞춰도 어차피 또 필요하기도 한데 기억 맞출 때 한 번에 바로바로 맞추면 좋으니까 셋업을 이렇게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이 요로 가서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왼쪽 공식은요. 왼손 기본 공식부터 합니다. 왼손 기본 공식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다음 오른쪽 기본 공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왼손 기본 역공식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왼손 기본 역공식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럼 여기 있는 게 요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업을 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랑 주황을 일로, 그러니까 이게 건너편으로 갈 때는요, 바로는 못 가고 얘를 통해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공식 쓰면 얘가 일로 오고 얘가 가서 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주황색이면 여기도 주황색이 돼야 돼요. 역시나 좀 셋업을 넣어가지고 주황색 자리를 맞춰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오른손 공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네, 왼손 기본 공식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손 기본 역공식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손 기본 역공식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일로 날아가면서 맞게 되고 셋업을 풀고 이렇게 되면서 노란색 벌써 3개나 맞았습니다. 자, 이제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게 몇 개 없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자, 이제 셋업을 넣어야 되는데 자, 얘가 잘 보세요. 얘를 일로 넣고 싶어요. 바로 옆에. 일로는 바로 못 가거든요. 그럼 얘를 먼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얘를 일로 보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3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여기로 보내려면 이렇게 놓고 이 센터 조각을 통째로 아까 3사이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사이클을 돌려서 여기 빨강 파랑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 셋업문버가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여기서 그대로 들어가면 딱 방향이 맞게 되네요. 웬만한 방향을 맞춰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죠. 그러면은 오른손 기본 공식 왼손 기본 공식 그 다음에 오른손 기본 역공식 그 다음에 왼손 기본 역공식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게 파란이 맞았죠. 자, 그리고 나서 센터 조각 원래대로 맞춰야 되니까 이번에 요로 붙으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하면서 또 하나씩 맞출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 들어와 있잖아요. 방향이 뒤집어진 거는 나중에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얘를 일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셋업을 통해서 하면 좋다 이거죠. 문제는 얘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가 맞는 조각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틀린 조각을 먼저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럼 기왕 갖다 놓을 거면 여기가 노랑 빨강 자리니까 노랑 빨강이거나 주황 초록 요 자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게 노랑 빨강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셋업을 좀 2번을 해야 돼요. 노랑 빨강 조각을 먼저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럼 파란색 위에서 왼쪽으로 먼저 3사이클을 돌려서, 자, 노랑 빨강을 1로 갖고 왔어요. 셋업을 먼저 한 번 했고요. 두 번째 얘가 또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요 건너편으로 가야 되니까 요 상황에서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죠. 얘가 이번엔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얘가 1로 건너면 되니까 이번에는 초록색, 아까는 파란색에서 위에서 했고 초록색 위에서 쟤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오른쪽부터, 자, 보내게 되면, 자, 셋업 부분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자리가 어디 있냐, 여기죠. 자, 여기에서 얘가 1로 갈 거고요. 주황, 초록 1로 가지고 노랑, 빨강 1로 오겠습니다. 만약에 방향을 계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방향 계산할 때 지금 여기가 빨간색이 바로 맞으니까 여기서 일단 왼쪽으로 먼저 돌리도록 할게요. 왼쪽이니까 왼손 공식, 왼쪽 정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정방향, 왼쪽 역방향, 그 다음에 왼쪽 역방향, 오른쪽 역방향. 어쨌든 공식을 잘 적용을 했고요. 자, 노랑 빨강 맞았고 노랑 초록 맞았죠. 그러니까 초록색 위에서 먼저 초록색 센터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맞았고 그다음 파란색 센터 위에서, 파란색 센터에서 이렇게 놓고 파란색 센터를 맞추게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얘는 아까 있죠? 얘는 건드려지지 않으면서 얘도 맞았고 얘도 맞고 이런 식으로 또 맞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개가 남았네요. 얘랑 얘가 남았어요. 자, 요거는 궤도상에 있어요. 요건 궤도상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얘를 1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1로 보낼 때 아까처럼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면 이게 통째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려면 얘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이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공식을 2번 쓰는 겁니다. 공식을 써서 3사이클 공식을 써서 얘를 1로 먼저 보낼게요. 얘를 이렇게 3사이클 공식을 써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왼손 공식,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역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역방향. 이걸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걸 1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를 3사이클을 돌리면 되겠죠. 흰색 파랑 와서 맞고 여기 흰색 주황 자리거든요. 얘가 와서 맞게 돼요. 여기서 공식을 쓰게 되면은 오른쪽 쓰게 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역방향, 왼쪽 역방향 하게 되면서 맞게 된 거고요. 다시 돌려서 셋업을 풀어야 되니까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서 얘가 1로, 얘가 1로, 얘가 1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역방향, 왼쪽 역방향 하게 되면서 모두 맞게 되었고요. 다행히 방향 틀린 거 2개만 있게 됐네요. 자, 방향을 교정할 건데요. 방향 교정은 반드시 짝수로 남습니다. 2, 4, 6 이렇게 짝수로 남게 되고요. 이거 쉬워요. 3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궤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 궤도 3사이클 궤도를 만듭니다. 여기 3사이클 궤도가 있죠? 자, 얘를 교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 교정. 그럼 얘가 맞는 방향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틀린 거를 이 교정한 자리로 보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돌릴게요. 그러면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역방향, 그 다음에 왼쪽 역방향. 이걸 하게 되면, 자, 방향이 틀린 쪽으로 1로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원래대로 돌리게 되면 얘가 방향이 뒤집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대로 돌리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역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역방향
하게 되면서 두 개가 교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센터만 남았는데, 사실 요거 센터 조각을 맞추는 공식은요, 궤도는 진짜 여러분 만들기 나름입니다. 만들기 나름인데, 일단은 원리는 뭐냐면, 오른쪽 정방향을 돌려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바퀴를 제자리 회전하고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요거 두 개가 엣지가 요렇게 번개 모양으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얘가 제자리에 뒤집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뒤집어지는 거를 중간값을 해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접근을 했고 이게 저는 제일 보기가 편해서 이걸 쓰는데 여러분 공식은 만들기 나름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새로운 이게 불편하면 다른 걸 해보세요. 자, 원리는 뭐냐면 이겁니다. 먼저 왼쪽에 아래가 여기서 지금 요렇게 대각선으로 얘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얘가 아랫면이 돼요. 얘가 아랫면이 되고 오른쪽 면에 일로 날아갑니다. 얘가 오른쪽 면에 일로 날아가서 오른쪽 면에 여기 1시 방향으로 날라서 얘가 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 7시, 아랫면에 11시, 오른쪽에 1시로 가면 3사이클이 도는데요. 그럼 여기가 노랑이 와서 맞고 흰색이 날아가는 자리니까 셋업을 넣게 되면 흰색이 가서 두 개가 맞고 초록색이 일로 날아오게 됩니다. 자,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엣지를 먼저 뒤집습니다. 이 엣지를 뒤집을 건데요. 오른쪽 공식, 오른손 공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를 뒤집습니다. 여기를 뒤집고 나서 오른손 옆공식, 그리고 나서 다시 뒤집어요. 그러면 얘랑 얘가 제자리에서 뒤집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이 뭐냐면 오른쪽 아래 얘가 중간값이 돼요. 중간값을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엣지를 또 뒤집는 겁니다. 오른손 공식, 그리고 요거를 다 왼쪽 아래를 뒤집어서 여기 뒤집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손 옆공식,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뒤집게 되면 여기 있던 게 다시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중간값 넣었던 이 오른쪽 아래 거를 풀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1로 갔고요. 여기 있는 게 1로 가서 여기 있는 게 여기 1로 날라오는 3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바로 보면 저는 왼쪽을 항상 먼저 찾아요. 그럼 얘가 1로 가거든요. 그럼 얘가 1로 날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쪽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간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하나밖에 안 맞겠지만 얘가 파랑이 와서 맞고 얘가 1로 날아가게 되면서 여기 여기 주황색이 1로 날아오게 됩니다. 빠르게 한번 더 볼까요? 오른손 공식,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중간값, 그 다음에 오른손 옆공식, 그 다음에 중간값 풀어주고 그러면서 엣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여기가 중간 바꿔주는 거고요. 요거 다시 뒤집을 거예요. 오른손 공식, 그 다음에 중간값 넣어주고 왼쪽 아래 넣어주고 오른손 옆공식, 그 다음에 중간값 여기 다시 뒤집어 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 넣어줬던 걸 풀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1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로 날아가서 얘가 이렇게 날아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뒤집게 되면 주황색이 1로 가지만 주황색은 또 맞죠? 주황색이 날아가지만 여기는 흰색이 맞게 되면서 또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해볼까요? 오른손 공식,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옆공식, 다시 왼쪽 아래, 그리고 여기서 중간값을 넣고요. 자, 다시 뒤집을 거예요. 오른손 공식, 자, 왼쪽 아래 넣고 오른손 옆공식, 왼쪽을 풀고 그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게 1로 주황색이 가면서 흰색이 맞게 되죠. 그러면 셋업무브를 풀어주고요. 다시 셋업무브 또 풀어주게 되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역방향도 당연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요 궤도상인데 여기가 원래는 정방에 1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요 자리예요. 근데 여기가 초록색이니까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빨간색이 1로 오고요. 흰색이 1로 가서 초록색에 맞게 됩니다. 자, 역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중간값을 먼저 넣어주는 거, 얘를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요.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역방향, 오른쪽 역방향, 그리고 나서 얘를 돌려줍니다. 자, 그 중간값 아까 넣었던 걸 풀어주는 거예요. 중간값 풀어주고 나서 다시 얘를 아까 이게 뒤집어진 거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공식,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돌리고
오른쪽 역공식 해서 풀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초록색이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셋업을 넣게 되면 여기가 흰색 자리잖아요. 그럼 빨강이 일로 가서 흰색이 가서 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방향이니까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고요. 중간값 먼저 넣어주고 오른손 공식,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손 역공식, 다시 오른쪽 아래. 그리고 아까 처음에 넣었던 중간값을 풀어주는 거죠. 중간값을 오른쪽 아래 거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뒤집는 거죠. 오른쪽 공식, 왼쪽 아래 넣고요. 오른손 역공식, 그리고 풀어주게 되면, 자, 여기 있던 게 가서 흰색이 또 맞았죠. 그리고 셋업을 풀어주고 이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가능하면 당연히 이쪽 방향도 가겠죠.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 아래 이 자리가 아랫면 일로 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3사이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빨강이니까 셋업을 넣게 되면 얘가 일로 와서, 그 다음에 얘가 빨강이 맞고 파랑이 일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은요, 그냥 왼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왼손 공식을 해서 얘 왼쪽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 공식, 그 다음에요, 요걸 오른쪽 아래가 여기서 뒤집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왼손 역공식, 자,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번에 아까 반대로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나서 왼쪽 아래 얘가 중간값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잘라주고요. 다시 또 뒤집습니다. 이렇게 왼손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뒤집고요. 그 다음에 왼손 역공식. 그래서 다시 뒤집어주게 되면, 그리고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서 주황이 맞고 여기 있는 게 빨강이 와서 이렇게 파랑이 맞게 되겠습니다. 또 중간값 풀어주게 되면 또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이거 흰색 궤도를 찾으려고 봤는데 흰색이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셋업을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가 흰색 자리니까 얘가 흰색이 가서 맞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역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흰색을 먼저 맞출 수 있습니다. 역방향이니까 중간값 요거를 먼저 넣는 거예요. 들어가라. 걸리네요. 자, 역방향 넣고, 자, 오른손 공식, 자, 왼쪽 아래 중간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역공식, 그 다음에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값을 여기서 풀어주는 거죠. 중간값을 풀어줘서 원래대로 하고 다시 뒤집습니다. 오른손 공식, 왼쪽 아래, 오른손 역공식, 왼쪽 아래, 자, 풀어주게 되면서, 자, 흰색이 맞았죠. 그리고 돌아가게 되면, 잘 보시면 여기서 이쪽 가야 되는데 여기서 초록색이 가게 되면 이거 초록색을 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땡큐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정방향이니까 오른손 공식, 그 다음에 왼쪽 아래 오른손 역공식, 왼쪽 아래 풀어주고, 그리고 뒤집어진 거 보이죠? 뒤집어졌고 여기서 잘라주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얘를 잘라주고요. 다시 뒤집습니다. 오른손 공식, 왼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손 역공식 풀어주고 중간값을 풀어주게 되면서 이 초록색도 맞게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아까 요 방향 있죠? 요렇게. 요 방향도 역방향을 당연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여기가 이제 여기면 요거의 왼쪽에 요쪽 자리가 빨간색이거나 노란색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셋업을 넣게 되면 빨간색이 돼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은 빨강이 와서 맞고 노랑이 가서 노랑 그대로고 여기 노랑이 일로 날아가게 되겠죠. 역방향이니까요.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얘를 중간값을 넣어주고요. 왼손 공식,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뒤집어주고 왼손 역공식,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아래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넣었던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는 거죠. 그럼 요걸 다시 뒤집어주는, 얘랑 얘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왼쪽 왼손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왼손 역공식,
그리고 풀어주게 되면 여기는 빨강이 일로 오고 노랑 가서 노랑이 맞게 되겠죠. 셋업으로 풀어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셋업 무브도 됩니다. 요 초록색을 맞추고 싶어요. 요걸 맞추고 싶은데 요걸 셋업을 먼저 이렇게 넣게 되면 궤도가 요 궤도상에서 초록색이 일단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이죠? 근데 문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니까 얘를 중간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초록이 여기가 파랑이죠. 그럼 역방향. 그럼 파랑이 와서 맞고 파랑이 일로 오면서 초록색이 또 맞게 되겠습니다. 그럼 역방향이고 오른쪽에 역방향이니까 이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고요. 오른손 공식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 뒤집어주고 오른손 역공식 자 왼쪽에 다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값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어줘야죠. 오른손 공식 왼쪽 아래에서 뒤집어주고 오른손 역공식 그래서 다시 뒤집어주면서 보면 여기가 파랑 여기가 맞으면서 초록색이 맞은 게 보이시죠? 여기 중간값 그러니까 셋업 무브 역방향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개씩 남은 두 개씩 맞교환인데 어우 되게 어렵네요. 셋업 무브가 자 얘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빨간색 조각을 같은 궤도상에 먼저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궤도는 만들었어요. 그럼 요 자리 여기에서 궤도가 만들었으니까 요 자리가 주황이나 빨강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80도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쪽이 아니었네요. 이쪽이었나?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돌아갈 때는 초록색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강색 맞추고 주황색 맞추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초주 맞춘다 생각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정방향을 돌리면 되겠네요. 빨리 돌려야 되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 자, 왼쪽 아래 오른손 역방향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뒤집고요. 그럼 오른쪽 아래 중앙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다시 공식 뒤집어 줍니다. 왼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손 역방향 하고 왼쪽 아래 뒤집어주고 중앙값 풀어주면 맞고 맞았죠. 그럼 초록색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아까 주황색 맞추고 야 일단은 주황 빨강 끝났어요. 요 두 개는 어떻게 맞추죠? 와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요. 자, 어쨌든 어떻게 진짜 한 30분 넘게 고민한 것 같은데 일단 찾은 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런 모양일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 센터를 일단 3사이클로 돌립니다. 왼쪽부터 돌리게 되면 자 요거 일단 궤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여기가 파란색이 되면 돼요. 여기가 파란색이 되면 되는데 다행인 게 이 파란색을 잘라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파란색을 여기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와 궤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와 진짜 어렵게 만들었어요. 돌아갈 때는 흰색 완성하고 그 다음에 흰색을 다시 완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황 흰색을 돌리고 자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방향이네요. 역방향을 돌려야 노란색이 맞으니까 왼쪽이 역방향 그러면은 잠시만요. 헷갈려. 공식이 왼쪽이니까 이거 이쪽 얘가 여기서 잘리는 게 중간값 넣고요. 그 다음에 뒤집습니다. 왼손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뒤집고요. 왼손 역공식 그 다음에 다시 뒤집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값을 풀어줘야 되겠죠. 자 풀어주게 되고 자 다시 뒤집어야 되죠. 왼손 공식 그 다음에 여기서 뒤집고요. 왼손 역공식 다시 뒤집고요. 자 그러면서 노랑 여기 어디 있어요? 요 파랑 여기가 맞는 게 여기 파랑 맞는 게 보이실 거고요. 흰색 주황 돌리고 여기서 뒤집습니다. 뒤집고 자 마지막 센터만 제자리로 보내게 되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 힘들다. 와 오늘은요 제가 이제 디퍼 컷 엣지 터닝 헥사헤드론 큐브라는 이 큐브 한번 맞춰봤는데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모양 변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점블링 되는 거, 이게 모양 변화 이런 거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모양 변화 되면 어떻게 맞추냐 뭐 이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정작 이 큐브는요 진짜 매력은 막 모양 변환되고 막 이런 점블링이 되고 그런 모양보다 이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는 재미가 참 있는 큐브예요. 그러니까 공식은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쭉 보여드린 공식 말고요. 제가 기본 공식을 아까 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걸 기본 공식으로 해가지고 이색 요거 따로 구하는 공식을 제가 다 유도 따로 했었어요. 다 유도를 했는데 다만 공식이 좀 더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공식을 진짜 유도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식이 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이 재밌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 매우 좋은 큐브다라는 뜻이겠죠. 이 셋업 무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이스 터닝이 아니다 보니까 셋업 무브가 참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엣지 터닝이라서 이 셋업 무브를 코너 터닝은 많이 해서 익숙한데 엣지 터닝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또 재미도 있고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즐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굳이 막 모양 변화, 뭐 점블링 이런 거 시키지 마시고 그냥 섞고 맞추는 재미 자체가 아주 훌륭한 큐브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